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사우디라든가 이제 카타르, 두바이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2의 중동 붐이 일단은 이제 2030년이죠. 203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역시도 일단 그 단기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제2의 중동 붐과 함께 한다라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동화약품, 최근 이제 그 동화약품을 저희 그 회원분들께도 그렇고 또 이제 그 유튜브 방송에서도 집중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중수용주 장세 속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단연코 이제 그 안정성과 함께 커다란 그 초과 수익을 기대할 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려 하면은 이제 중동 지역이죠. 아라비아 반도가 되겠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가장 이제 그 중동 국가 중에서 이제 강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우디아라비아 위쪽에 이제 이라크가 있고, 이라크 위에 시리아, 터키,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 오른쪽으로 이제 이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사우디와 이란이 화해했죠. 순위파와 시아파가 화해했는데 미국 중심이 아니라 이제 그 중국 중심으로 화해했거든요. 자, 그 부분도 이제 그 중동 어떤 그 중동 경제 발달에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그 모멘텀 역할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왼쪽에는 이제 그 사우디 서해 쪽이 이제 홍해가 되겠습니다. 홍해 프로젝트도 있죠. 자, 일단은 이제 그 중동 국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제 석유 시대 종말에 이제 대비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첨단 제조업이라든가 스마트 시티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데 2차 중동 붐의 출발은 사실 그 두바이였어요. 두바이가 최근에는 이제 그 관광지로도 상당히 이제 그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두바이는 또 세계 최고의 또 호화 도시죠. 호화 관광 도시를 이제 거듭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카타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2년이죠. 작년도 카타르 월드컵이 개최가 됐습니다. 거기에 또 탄력을 받아서 사우디에서는 동계올림픽을 개최한다고 그러는데 그 중동 사막에서 과연 이제 동계올림픽 개최가 가능할지 일단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자, 하여튼 그 최근에 이제 그 사우디가 빈살만 중심으로 사우디가 또 이제 제2차 그 중동 붐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빈살만 아시죠? 빈살만이 지금 이제 보유 자산 규모가 밝혀진 것만으로도 2,800조 정도 된다고 그러죠. 우리 그 이재용 회장 자산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15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또 한때 이제 만수르라고 예능 프로에서도 상당히 회자가 됐던 분이 있는데 만수르 재산의 10배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인 것 같습니다. 자, 사우디가 또 중심이 돼서 제2의 중동 붐을 또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우디 비전 2030 핵심 프로젝트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네옴시티가 이제 그 1,300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홍해 프로젝트죠. 홍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광 도시가 되겠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엔터테인먼트 도시를 또 건설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세계 프로젝트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고요. 자, 아울러서 지금 1차 중동 붐이 이제 그 1970년대 출발했죠. 우리나라도 사실 그 중동 붐으로 상당한 어떤 그 경제 모멘텀 작용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50년이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프라들이 다 노후화가 됐거든요. 그 노후 인프라 재건 사업 역시도 상당히 또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제 가장 적합한 이제 기업이 어디냐? 1차 중동붐 당시에 갑자기 생각났던 게 이제 사망기업인데, 사망기업은 지금 상장이 폐지되어 있나요? 하여튼 그 찾아보니까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기업을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지금 특히 이제 아파트 이제 부동산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분양 사업을 하는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일단 그로부터 가장 자유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의 사업 구도를 보면 이제 화공과 이제 비화공으로 이제 나눈다고 봐야 되는데, 화공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석유라든가 이제 가스가 되어 있고, 비화공 부분이 화공 부분도 매출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진도 좋아요. 산업 설비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바이오 이런 어떤 그 플랜트 쪽이 이제 비화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그 비화공 쪽에서도 상당 부분 선전을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연봉 차트입니다. 연봉 차트. 2014년서부터 이제 그 현재까지 연봉 차트가 되겠는데, 최근 보고서 보니까 삼성엔지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8천억이 좀 안 된다는 보고서가 나왔고, 또 8천억을 또 훨씬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올해 예상 이익을 8천억 정도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 차트인데, 2015년도에 이제 그 1,400억 정도가 이제 적자가 났고, 그때 이제 주가도 상당히 힘들었고, 회사 경영 자체도 좀 많이 힘들었어요. 자, 그 구간을 통과하고 이제 2017년 이후서부터 그 실적이 전반적으로 이제 턴 어라운드 되는 그런 형세를 보는데, 저희가 이제 연초 2023년 연초에 들어서면서 가장 이제 확실한, 특히 이제 안정성과 함께 기대 수익이 높을 만한 종목을 한 종목이 바로 이제 그 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드리면서, 당시에 이제 22,000원에 저희가 이제 주력주에 편입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32,000원대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또 3만 원이 깨지고 28,000원대 지금 이제 한 초중반 정도에 와 있는데, 지금은 이제 28,000원대 초중반이라면 투자로서도 새로 신규로 사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또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 생각돼요. 22,000원대 추천 당시에 목표 가격이 35,000원에서 4만원, 또 길게 가면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면 이제 5만원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 4만원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좀 길게 보고 넉넉하게 본다면. 자, 4만원 가고 또 장기적으로 한 2, 3년 정도 끌고 나간다면 5만원 혹은 그 이상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자,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3만원대에서 포트폴리오 좀 제외를 할 예정이었는데, 몇몇 회원분들께서 끝까지 좀 봐달라고, 너무 좋게 본다고 이제 봐달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끝까지 전량 매도할 때까지 끝까지 리딩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회원분들께서도 많이 청취를 해 주시고 계실 텐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그 단기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사우디 2030 프로젝트가 말 그대로 이제 그 2030년까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7년이 남았죠. 뭐 7년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일단 그 5만 원 정도, 뭐 5만 원 정도까지, 최소 5만 원 정도 끌고 가도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되고, 주가라는 게 이제 상승으로 반전되게 되면 아무리 무거운 주식이라 하더라도 마지막에 오르면 오를수록 이제 가수요가 개입되면서 굉장히 그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저점의 길기가 이제 그 체증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그 랠리가 전개가 된다면 단기간 내에 이제 가파르게 오르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32,000원, 22,000원에서 이제 그 32,000원대까지 고점 이후에 지금 이제 4월 5일날이 고점이었으니까 약 한 2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차트, 일봉 차트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 자연스러운 어떤 그 조정 과정인 것 같아요. 22,000원에서 32,000원까지 만원 오르고, 주당 만원 오르고, 32,000원에서까지, 32,000원서부터 28,000원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또 조정을 받아야겠죠. 상승이라는 것은 하락 파동의 에너지원이고, 또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 같으면 오늘 정도라면 좀 물려도 뭐 최악의 한 뭐 500원 정도 물린다 하더라도 매수 가격대, 아주 매력적인 어떤 그 매수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32,000원에서 이제 그 28,000원까지 빠졌는데, 빠졌던 이유가 이제 요르단 프로젝트, 요르단의 이제 그 정유 프로젝트가 이제 그 어떤 수주에 실패를 했고, 뭐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도 수주가 실패했다, 뭐 그것 때문에 빠진 것 같아요. 당초에 이제 그 작년 연말에 2023년을 전망하기를 대략적으로 수주가 한 12조 정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요, 지금 5월 말까지 뭐 어떤 그 뚜렷한 어떤 실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 실망매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하반기에는 뭐 충분히 뭐 회복 가능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여하튼간에 28,000원대에서는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가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화약품은 이제 그 1897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대한민국 제약사 중에서 가장 먼저 탄생한 제약사를 알고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많이 애용을 하죠. 부채표 가스 활명수죠. 그 막강한 파워풀한 어떤 그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가 이제 뭐가 있나, 판콜도 있죠. 그 다음에 후시딘, 그다음에 이치의 성장성에 이제 주목하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사실 그 먹는 잇몸약 치료제, 인사돌, 이가탄, 워낙 이제 사실 그 마케팅 영역이거든요. 실제 그 제 치과의사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영양제라고 하더라고요. 효과가 뭐 별로라고 그러는데, 여하튼간에 그 시장에서 소비자들 심리의 인식을 뭐라고 할까, 하여튼 그 차지하면서 뭐 꾸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죠. 말 그대로 이제 그 먹는 잇몸약 치료인데,
동화약품의 이치 같은 경우는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 치료제입니다. 그 새로운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그 카테고리를 이제 선점하면서 매출도 굉장히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마켓시어가 이제 그 94%죠. 거의 뭐 독점적인 닦는 잇몸 치료제에서는 뭐 독보적인 경쟁력을 독점적인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410억이거든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주가는 이제 2020년에 코로나 터지고 사실 가장 먼저 강하게 움직였던 게 이제 바이오 섹터예요. 당시 이제 34,000원까지 올라갔는데 뭐 상당 부분에 이제 버블이 있었고 버블이 이제 바로 깨졌고요. 그러니까 올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299억으로 이제 사상 최고치였는데 주가는 오히려 못 갔어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죠.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그 휴비치라든가 혹은 이제 그 JVM 그리고 이제 TNL 세 종목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주가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무너지면서 중성주는 더 많이 빠지죠. 과매도다. 일단 과매도 상태 하에서 실적이 좋았던 부분이 시장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이제 뭐라 할까요? 이제 소급 적응돼서 이제 오르는 그런 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 동화약품도 그런 부분이 있고 여하튼간에 사상 최대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성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메디세이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메디세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동화약품에서 2020년 7월에 197억 정도를 투자해서 이제 자회사 이제 편입했거든요. 이게 이제 척추 임플란트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이지만 500억. 그러니까 이제 유가증권 평가 이익으로도 일단 이제 상당 부분 많이 벌어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 최고점이 34,000원인데 3만 원까지는 제가 사실 장담을 못 하겠는데 지금 이제 두 가지 지금 그 사실 그 동화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브랜드 파워가 막강한 제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현금 흐름이 캐시플로우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장성이 좀 부족했어요. 근데 성장성을 이치와 함께 그 메디세이로 뭐 성장의 어떤 그 성장성 부분들이 이제 그 주가에도 반영이 된다면 뭐 3만 원까지는 그렇고 일단 기본적으로 2만 원 정도까지는 뭐 무리 없이 이제 그 상승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도 워낙 바닥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봉 차트를 보면 좀 오른 것 같지만 월봉 차트 지금 이제 보시는 건 이제 연봉 차트가 되어 있고 일단 그 주봉이라든가 월봉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바닥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2개월 선행 PBR이 지금 0.7배에 불과합니다. 0.7배에 불과하고 포도 뭐 7배니까 워낙 저평가죠. 그 다음에 부채비율도 굉장히 낮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유보율도 뭐 1500% 이상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주봉 차트가 되죠. 주봉 차트가 지금 제가 2021년 9월서부터 제가 이제 캡처를 잡았는데 2021년 9월 달에 이제 주가 10월 달에 이제 2021년 10월 달에 21,000원, 21,500원까지 갔었고 그때서부터 뭐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상승 반전 내린 거거든요. 지금 고작 2주 상승하고 지금 눌림목 2주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그 상승 전환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추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바닥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종목을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그 공개를 다 하다 보니까 회원분들께서 이제 뭐 항의까지는 아니라도 좀 불평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려면 내가 모토로 회원 가입을 했냐? 방송만 들어도 뭐 충분히 매매 가능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리딩을 받는 거가 안 받는 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사실 얼마를 사야 될지 모르고 얼마에 팔아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많이 사더라도 그 동화약품은 저희가 이제 뭐 회원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사라고 그랬어요. 많이 사도 괜찮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 많이 사더라도 비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사더라도 중간에 홀랑 흔들릴 때 홀랑 파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이제 조금 사거나 안 사는 경우나 이게 많은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하튼 간에 매도 시그널 나오기 전까지 중간중간 눌림목에서 또 우리가 추가로 또 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그 전량 매도 전까지는 상당히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영업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회원 가입 얘기를 뭐 해야만 되죠. 뭐 하여튼 영업은 저에게 너무나도 이제 뭐 소중한 영역이죠. 하여튼 그 7월서부터 본격 인상할 예정이고요. 일단 6월 말까지는 이제 6개월에 220만 원, 1년에 330만 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고요. 하여튼 그 가입과 동시에 하여튼 그 지금 보유 종목과 수량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같이 전화로 상의해서 투자 성향이라든가 뭐 하여튼
일단 상의를 해서 투자를 잘하신 분들은 한 세 종목 정도 포트폴리오가 좋습니다. 종목 많아봐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초보분들은 다섯 종목으로 이제 편입해 드리는데 그 중에는 당연히 동화약품 포지션이 굉장히 높겠죠. 여하튼간에 뭐 가입과 동시에 하여튼 나름대로 좋은 포트폴리오로 제가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라고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